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백내장과 녹내장은 그 차이가 꽤 크고 치료 방법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천안기망과 김혜진 원장님을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의 차이점, 그리고 치료 방법, 특히 녹내장 환자의 백내장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내장과 녹내장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네. 그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실제로 저는 녹내장을 전공한 사람인데 녹내장 진료를 보러 오셨던 분 중에서 백내장이랑 굉장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실제로 두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유병률이 많아지는 질환이 맞고요. 다만 백내장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서 눈 속에 있는 생체 렌즈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혼탁해져서 그렇게 하얘져서 시력이 떨어지고 침침해지는 증상을 말하고, 이거는 노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생기겠죠. 네. 하지만 반대로 녹내장은 눈 속에 있는 눈과 뇌를 이어주는 시신경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쪽에 있는 그 시신경이 죽어가면서 시신경 병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녹내장으로 인한 그 시신경의 구조적 손상,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따라서 백내장은 모든 사람한테 언젠가는 다 온다고 할 수 있지만, 녹내장은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시신경 병증이 생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치료도 녹내장은 시신경이 죽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수술로 완치는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백내장은 그 때가 낀 생체 렌즈를 깨끗한 인공수정체로 교체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완치가 질환한 질병입니다. 그러면 시신경증인 녹내장, 그리고 네. 노화에 의한 백내장, 그 치료법이 정확히 네.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내장은 그 때가 낀 생체 렌즈를 인공수정체로 대체를 하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녹내장은 시신경이잖아요. 신경조직이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해요. 그거를 어떤 새로운 시신경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녹내장을 치료하는 원칙은 안압을 낮추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압을 낮추면 시신경이 손상되는 속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안압을 낮추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안압을 낮추는 안압약을 점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 넣는 약들이 시중에 대부분 출시가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게 약을 넣는데도 안압이 잘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녹내장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녹내장 수술은 백내장 수술처럼 어떤 교체를 해서 완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안압약으로도 안압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물이 나가는 통로를 눈 속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 녹내장 수술이라는 것도 안압을 낮추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녹내장은 완치가 되지 않는 시신경 병증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안압을 체크하고 시신경 손상이 혹시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녹내장 환자의 경우에 백내장이 왔을 때 백내장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일단은 녹내장 때문에 제 외래로 오신 분 중에 대부분은 사실 백내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녹내장 때문에 오신 분들은 먼저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드리고, 백내장이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심하신 분들은 제가 그냥 바로 백내장 수술을 하자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백내장이 심하지 않은데 일단 녹내장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녹내장 약을 쓰고 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시신경을 정기적으로 검진하다가 몇 년 지나서 그분이 백내장이 더 진행을 해서 시력이 떨어지면 그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많이 물어보세요. 나한테 녹내장이라는 병이 있는데 원장님 저 백내장 수술해도 괜찮아요? 네. 결론은 저는 녹내장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백내장 수술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이고, 굉장히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특히 녹내장 환자에서는 백내장 수술만으로도 안압이 한 2에서 3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안압약을 하나 더 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수술을 권유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백내장 수술이 특히 어렵거나 네. 수술 중에 그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기는 녹내장 환자가 있을까요? 제가 수술을 좀 조기에 하시라고 권유드리는 그 녹내장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거짓비닐 증후군 녹내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폐쇄각 녹내장 이렇게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비닐 증후군이라는 거는 비닐 같은 어떤 단백질이 이제 눈 속에 뭐 홍채나 렌즈 표면이나 그 물이 나가는 통로에도 침착이 되는 증후군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25% 정도는 안압이 높은 이제 고안압증을 보이고, 또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실제로 녹내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비닐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녹내장이 생겼을 때 그 질환을 거짓비닐 녹내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 가설이긴 하지만 그 침착물들이 물이 나가는 통로를 막고 있다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그게 좀 씻겨 나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안압이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에 미국 백내장 굴절 수술 학회 ASCRS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런 거짓비닐 증후군에서의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안압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고요. 거기서는 이제 거짓비닐 증후군 녹내장 환자와 그다음에 그냥 단순한 개방각 녹내장 환자를 비교했을 때 최종 제가 3년까지 결과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개방각 녹내장 환자들보다 거짓비닐 증후군 녹내장 환자에서 안압이 더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런 거짓비닐 증후군이 있는 이제 녹내장 환자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자신 있게 백내장 수술을 권유드려요. 수술을 하면 분명히 많이 안압이 떨어질 거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안압약을 한 2~3개 더 쓰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기에 권유를 드리고, 다만 이런 거짓비닐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백내장 수술이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침착물들이 홍채 표면에 붙어 있는데 약간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게 홍채인데 좀 찐득찐득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홍채가 잘 열려야 안에 있는 생체 렌즈를 잘 제거를 해서 백내장 수술이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일단은 산동이 잘 안 됩니다. 그 앞에 조리개가 잘 열려야 눈 속에 있는 생체 렌즈를 꺼낼 수가 있는데, 일단 조리개가 잘 열리지 않고 그다음에 지지 조직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수술 중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후낭 파열이라는 합병증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은 쉽지 않지만 환자분한테 백내장 수술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자분한테 그런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제 수술 중 그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대책을 세우고 수술을 들어가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폐쇄각 녹내장이 있는데, 폐쇄각 녹내장은 이제 물이 나가는 통로를 눈 주변부에 있는 구조들이 좀 덮어서 물이 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으로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눈 주변에 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가 생체 렌즈거든요. 백내장이 진행을 하면 그 생체 렌즈가 뚱뚱해져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밀고 나오면서 저희가 전방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이 나가는 통로가 엄청 닫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백내장 수술만으로도 그 뚱뚱한 생체 렌즈가 제거되면서 전방각이 잘 열리니까 이제 안압이 확 내려가죠.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생겨서 급작스럽게 안압이 올라가면 백내장 수술을 응급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폐쇄각 녹내장이 급성으로 왔을 때도 사실 수술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눈의 구조가 굉장히 좁아요. 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를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 그게 어쨌든 폐쇄각 소인이 완치되는 것도 개념이기는 해서, 물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신경 관리를 해줘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칼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레이저로 수술을 하는 걸 좀 권유드려요. 보식적인 백내장 수술은 저희가 초음파와 칼로만 진행이 되는데, 레이저 백내장을 하게 되면 굳이 칼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이제 눈 속에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미리 레이저실에서
들어가서 앞에 이제 뚜껑 따는 거, 그다음에 렌즈 가르는 걸 미리 하고 들어가면 훨씬 안전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녹내장 환자에서의 백내장 수술은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네, 다만 이제 이 두 가지 거짓비닐 증후군 녹내장과 폐쇄각 녹내장은 수술 후에 환자분의 안압 하강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환자분의 해부학적 구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거짓비늘 증후군 녹내장 환자나 폐쇄각 녹내장 환자 그 말씀만 들어도 그 수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도가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경험 많은 의사분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가요? 사실은 작은 병원에서는 이렇게 수술 중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대처가 좀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뢰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녹내장 환자의 백내장 수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으로 이제 의뢰 주시고 이제 수술이 가능하냐고 하면 이제 웬만하면 당일에 응급 수술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의사의 숙련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레이저가 병원에 이제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 가능한지도 큰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이렇게 이제 수술 중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레이저 백내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녹내장 환자의 경우에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그 인공수정체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뭐 제한사항이라든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많고 제한사항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제 그냥 병이 없는 분은 인공수정체 원하시는 거 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중요한 건 사실 가격이거든요. 이제 가격은 인공수정체가 단초점인지 다초점인지 그리고 난시가 교정이 되는 인공수정체인지 난시 교정이 안 들어간 인공수정체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병이 없는 분들은 난시가 있으면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시면 되고 근거리를 어느 정도 보고 싶냐에 따라서 이제 근거리가 커버되는 그런 종류의 자기한테 맞는 인공수정체를 고르면 돼요. 근데 이제 녹내장 환자는 눈 속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리가 잘 보이는 렌즈를 선택했는데 이게 좀 복잡한 렌즈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더 비싸요. 그걸 선택하면 이제 오히려 수술 후에 원거리 시력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시신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초점 인공수정체처럼 초점을 여러 군데 쪼개서 쓰는 인공수정체를 넣으면 각각의 대비감도나 선명도가 떨어지는데 그게 시신경이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녹내장 환자분들한테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많이 선호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생활형 근거리라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이제 연속초점 렌즈도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녹내장이 아주 심하지 않은데 환자분이 정말 근거리를 주로 보는 직업을 갖고 계시고 그런 걸 굉장히 원하시면 왜냐하면 환자분의 요구도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야결손이 나타나기 전에 정말 초기 녹내장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질문을 드릴게요. 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노안이라는 그런 것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노안을 교정하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인공수정체가 다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그래서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의료보험이 되지만 멀리만 잘 보이고 가까이는 수술 후에 저희가 정시를 주로 맞춰드리는데 가까이가 보이지 않아서 무조건 돋보기를 쓰셔야 되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안은 백내장이 오면서 또 그 생체 렌즈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리가 잘 보이지 않으면 수술하면서 그거까지 같이 교정을 하기 위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마지막으로 녹내장 환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에 사후관리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은 백내장 수술을 해도 녹내장은 별개의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계속 진행해요. 근데 이제 백내장 수술 직후에는 이제 항생제, 소염제, 뭐 인공눈물들의 안약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균도 들어가면 안 되고 염증도 줄여야 되니까. 근데 녹내장 환자는 병 때문에 이미 녹내장 약을 쓰고 있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까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절대 안 되고 수술하고도 녹내장약을 계속 잘 같이 넣어주셔야 돼서요. 수술하고 굉장히 바쁩니다. 녹내장 환자분들은. 그리고 수술하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도 물론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안압이 좀 많이 내려가긴 하지만 그분들은 녹내장이라는 병은 평생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이 끝나도 안압약을 잘 넣으면서 병원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덧붙여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 오늘 이제 저희가 녹내장과 백내장의 차이, 그리고 치료 방법, 녹내장 환자에서의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두 질환을 헷갈려하는 환자분들도 많고, 네. 근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이제 두 질환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녹내장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미리 정밀한 검진과 철저한 그 수술 전 대비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